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라임 홈론스의 오세재 대표님하고 조지아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막 요즘에 경제가 막 인플레이션에 또 공급망이 붕괴되고 또 연료 가격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있는데 미국 9월 조지아 마켓 상황이라던가 좀 의견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올해 이제 8개월 지나고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아주 이자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 이자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1월부터 5월까지는 완전하게 이제 셀러스 마켓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셀러들이 주도권을 쥐고 딜을 이제 주도를 했었다면은 6월 달에 페더럴 리저브의 제롬 파웰 의장이 집 사는 시기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6월, 7월, 8월 달 조금 거래가 많이 둔화된 조짐이 있고 이제 그 발표 이후로 이제 빌더들이 집을 짓는 신규 허가에 대한 신청을 급속도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전 2008년도 미국 주택 경기 하락이 있었을 때 교훈을 삼아서 공급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줄였다라는 거는 요즘에 뭐 집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8월 초까지는 이자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페더럴 리저브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나와서 이제 시장에 대한 견제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걸 넌지시 아니 뭐 드러내놓고 지금 공표를 해왔는데 이자가 많이 낮아지는 쪽 기조로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게 되고 높아진 이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요 최근에 한 2주 정도까지가 이자가 제일 급속도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이 가장 이자가 높았을 때가 6%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볼 때 비슷한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어저께 날짜에 있었던 CPI라고 합니다. Consumer Price Index라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수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8%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갖고 이자가 조금 올라가는 폭이 적거나 아니면은 최소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이 높게 나오게 된 이유에는 Consumer Price Index라는 소비자 물가 동향을 계산하는 거에 그로서리나 뭐 푸드 코스트, 그다음에 렌트 코스트, 가스 프라이스, 그다음에 일반 소비재 부분들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최고치에서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일 크게 어저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목을 했던 거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렌트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서 네. 당분간 인플레이션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렌트 시장이 좀 더 안정화돼야 되는데 문제는 렌트라는 거는 한 달 한 달씩 페이하고 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2년 단위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지수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8월 29일자에 이제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렌터들 지금 현재는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마켓에서 경쟁에서 좀 밀려났던 분들이 렌트 시장으로 많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렌트 앞으로 집 주택 구매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응답자 46%는 앞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이자가 얼마가 됐든 집을 사겠다라는 걸로 응답을 했습니다. 네, 많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전에서 일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후로 많이 바뀐 거는 그 이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분들이 집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자기네들 소득과 크레딧 그리고 다운페이는 다 준비가 돼 있었지만 너무 이 셀러스 마켓을 치우치는 바람에 원래 적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오버비링이 들어가고 오버프라이스가 되는 거에서 밀려나서
렌트에 밀려가 있던 건데 렌트 비용도 지금 너무 만만치 않게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산할 때는 소득 공제받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자가 지금 비싸다 하더라도 이제 소득 공제받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낮아졌을 때 다시 재용자를 한다면 지금같이 셀러들이 오퍼를 잘 받아주는 시점이 왔을 때 집을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대략 한 절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이자에 상관이 없이 주택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비단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렌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올 초에 손님들하고 이제 바이어들을 집을 볼 때 너무 많이 높은 가격에 업벌 비딩을 해야 그렇죠. 되고 또 맞습니다. 떨어지고 그런 심한 경쟁을 겪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신 그렇죠. 분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마켓을 보시다가 이제는 그냥 이자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이 이자랑 집값 오른 것보다 렌트비가 진짜 많이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제 손님 중에 한 명이 1,700불 렌트를 내는데 요번에 렌노드가 500불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21년도 대비로 기준했을 때 올해 5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애틀란타가 평균 14.7%가 렌트비가 올라간 걸로 나오고 네. 에버리지 평균이 1,730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1,730이라는 얘기는 위로 2,500 그리고 밑으로 1,200 이런 식으로 평균치를 냈을 때 1,730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그리고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렌트비는 최소 2,500 이상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신문이라던가 뉴스를 접하고 전문가랑 뭐 융자 전문인이라던가 상의해가지고 딱 내가 능력이 되면은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렌트를 사는 게 더 좋은지, 집을 사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좀 있으면 이제 망해서 폴크로저도 많이 나올 그러게요. 거다. 막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문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한테 많던데 어떤 얘기를 근데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전화 와서 문의하는 것 중에는 막상 집을 보러 나갔더니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집 중에 쓸만하다, 내 마음에 든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10% 이런 식으로 하락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주택 가격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이 더 많아야만 그래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를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2008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하는 부분에서 10.8%의 인벤토리가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었던 거고 지금은 집을 짓는 공사 기간 자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데이터상을 참고하셔도 좋지만 이제는 인벤토리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렇지만 충분하진 않다라고 나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렌트를 가 있는 사람들 렌터들이 자기 집을 구입하고 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트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뜻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경쟁에서 밀리고 나라에서 조금 심각한 어조로 나오니까 일단 한 발자국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렌트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렌트 시장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됐고 렌트를 주는 랜로드나 아파트먼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렌트가 떨어지려면은 아파트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렌트비를 떨어뜨릴 만큼까지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그러니까 준비된 금액이 워낙 집값들이 많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은 충분하고 크레딧도 좋은데 일단 내가 세이빙해놓은 펀드를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다운페이 할 수 있는 3%나 5%를 다운하더라도 지금 셀러가 오퍼를 받아줄 때 집을
골라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걸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제 바이어를 레프레젠 할 때 어퍼를 넣으면은 좀 깎아서 넣을 수 있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컨티젠시도 좀 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컨세션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조금 페어 마켓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들이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음, 원했던 가격 이상으로 더 경쟁이 돼서 받지는 못한다는 걸 곧바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집 감정을 해보게 될 경우에는 컨트랙된 프라이스보다 항상 감정 가격이 더 충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바이어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면은 내가 다운페이 할 수 있는 돈 정확하게 5%만 준비가 돼 있는 손님이라면 집의 밸류가 더 나왔다면 셀러가 집값을 10,000불을 올리더라도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를 10,000불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1월부터 5월까지는 5%에다가 클로징 코스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버비딩하는 돈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난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없다. 이래서 이제 마켓에서 발을 뺐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렌터들 중에 4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개월 안에 집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이자가 비싸서 안 산 게 아니고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못 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고 또 감정 밸류가 더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로 다운 페이먼트만 갖고도 네. 내 집을 사볼 수 있는 기회는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이어가 이제 월급도 잘 받고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자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나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고 더 내라고 하는데 즐거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8월 29일자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는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지만 모든 랜더들 모기지 대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국책은행인 페니메이에서 자기네가 발표한 페니메이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3년도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4.5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올해 초반에도 이자가 3%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 4, 5 이런 단계로 올라가듯이 내년도 평균치는 4.5를 이룰 걸로 예상을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건가에 대한 걸 염두에 뒀을 거고 지금같이 페드가 계속 이자를 올린다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 사람들의 예상치로는 내년 연말 정도 2023년도 연말까지 가면 2.5에서 3.5 내외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계속 높은 이자를 페드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불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다시 금리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찬스가 있을 걸로 보이고 내년이라고 해봤자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적합한 시기인가를 물어보신다면 제일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렌트를 내고 있는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2,500불, 3,000불 렌트비가 나한테 과연 맞는 금액인지 그리고 지금 이자는 당연히 비쌉니다만 집은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죠?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기회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나한테 적합하고 내가 사길 원했던 지역에 적당한 집이 나온다면 저는 집을 먼저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빌더가 짓는 공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걸로 나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신규 건축에 대한 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많이 지어놨다가 예전에 한번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줄임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 중에는 새 집 가보니까 조금 떨어졌던데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빌더가 미리 지어놨던 집들 그리고 계약이 성사돼서 갔는데 손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던 집들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가격보다 낮춰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신규로 짓는 집을 이미 팔렸던 집값보다 밑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세재 대표님하고 9월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모든 손님들의 각자 파이낸셜 스테러스라던가 계획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과 부동산 구입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우리 오세재 대표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